안녕하세요. 서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웹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웹 표준 기술인 HTML하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자, HTML이라는 그 태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웹페이지 문서를 우리가 이제 그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와 같은 이제 HTML로 만들었던 거를 갖다가 이제 꾸밀 수 있는 그 CS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HTML 문서에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일 시트인 CSS를 갖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이 CSS를 통해 가지고 내가 특정 태그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줘서 변화를 갖다 주는 이제 그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CS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태그라든지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속성으로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 지정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 쪽에서 여러 가지 선택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CSS 쪽에서 여러 가지 속성들 그리고 이제 박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택자를 접근하기에 앞서서 CSS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면, 이제 CSS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장 큰 특징은 서식하고 내용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우리가 큰 특징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CSS3가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레벨 4 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3부터 이제 모듈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준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CSS 같은 경우도 표준화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4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듈 단위로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CSS4라고 하더라도 레벨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 과정들을 이제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과정들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고안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뭐 초안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 뭐 드래프트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 형태들 같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SS3 쪽에서 여러 가지 모듈이라든지 그런 모듈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문서화들이 제 표준화 과정들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림으로 CSS1부터 해가지고 CSS3까지 이와 같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그 HTML에서 이제 그 보조하는 역할로 이제 CSS를 갖다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CSS3로 이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HTML 문서에서도 다양한 이제 뭐 2D라든지 뭐 3D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멀티미디어 까지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형태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TML 같은 경우도 이제 5 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태그로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CSS를 HTML 문서에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스타일 시트로 포함시키는 방법하고 외부 스타일 시트로 포함시키는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와 별도로 우리가 이제 그 HTML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라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HTML 문서를 갖다 만들고 이제 그와 같은 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식들을 갖다 이제 더 이제 추가한다든지 내용들을 갖다 추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그 스타일 태그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HTML 문서에서 여기가 이제 CSS 영역이다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CSS를 갖다 쓸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CS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태그를 어디에다 이제 적용할 건지 이게 이제 하나의 선택자가 될 거고요. 그리고 속성 그리고 이 속성에 대해서 어떤 값으로 지정할 건지 이와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내부 스타일 방식으로 HTML 문서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CSS를 이 HTML 문서하고 CSS 이 별도의 파일로 이제 구별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문법을 갖다 언급하기 위해서 CSS에 대한 내용이 작지만 이제 CSS에 대한 내용이 커지게 되면 이 HTML 문서 안에다가 CSS를 갖다 이제 계속 포함해서 하기에는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웹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HTML 파일하고 이제 CSS 파일을 갖다 이제 구별해서 이제 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링크 태그를 갖다 이용해서 내가 이제 레퍼런스,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에 대한 기본적인 레퍼런스를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HTML은 확장된 HTML이라든지 HTML, 뭐 CSS 같은 경우는 .css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CSS3로 오면서요. 스타일 태그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외부 스타일 시트를 갖다 포함시키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임포트 규칙이 더 추가된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HTML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런 HTML 뭐 여러 가지 표준화 쪽에서 CSS 쪽도 어떻게 이제 표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갖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CSS를 갖다 HTML 문서에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네이버 스타일이라든지 외부 스타일 방식 이런 내용들을 갖다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HTML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CSS를 갖다 이제 포함시킬 때, CSS를 갖다 이제 삽입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인라인 스타일 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이버 스타일 방식으로, 그리고 또 외부 스타일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했을 때, 이런 CSS를 갖다 적용시키면 기본적으로 인라인 스타일 시트가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네이버 스타일, 외부 스타일, 이와 같은 이제 CSS가 적용되는 이제 기본적인 규칙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CSS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을 때 어떤 CSS가 먼저 적용이 되는지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인라인 스타일로 해가지고 내가 인라인 스타일을 여러 번 중복을 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설정된 값이 적용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스택이라든지 큐라는 개념을 갖다 볼 수 있는데, 보통 스택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밑에는 이제 막혀 있고요. 보통 데이터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맨 위에 있는 거를 먼저 뽑아내는 이와 같은 이제 구조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인라인 스타일을 갖다 중복시켰을 때는 맨 마지막에 설정된 값만 적용이 된다라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이런 우선순위하고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제 강제로 적용할 때 느낌표 임포트 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우선순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스타일 시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샘플 예제를 갖다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HTML 문서 쪽에서 지금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하고요, 내부 스타일 시트, 그리고 이 태그에다가 속성을 갖다 준 인라인 스타일 시트 세 가지 방식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HTML 문서가 이렇게 이제 포함시켜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는데, 자, 이 웨브 스타일 시트 쪽에서 백그라운드를 갖다 옐로우로 한다든지 뭐 컬러를 갖다가 그린으로 이렇게 한 형태들, 네이버 스타일 쪽에서 보면 컬러를 블루로 했어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한 군데서만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근데 여기도 컬러, 네이버 스타일도 컬러, 인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도 컬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과 블루하고 레드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 이렇게 이제 인라인 스타일 우선순위로 해서 이 인라인 스타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형태를 갖다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개발자 도구 쪽에서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이제 적용되는 예제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본 거를 이제 화면을 캡처한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봤었던 요 예제를 우리가 이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제 스타일 시트를 포함시킨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스타일 방식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내부 인라인 스타일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 이제 이 CSS style.css 쪽에서 백그라운드는 옐로우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제 선택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컬러가 지금 이제 블루라든지 요 CSS 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 여기서 인라인 스타일 요 레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형태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개발자 도구 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자, 개발자 도구 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른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스타일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포함된 요 P 요쪽에 대해서 요 P의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갖다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린이 치솟은 뭐 블루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레드가 이렇게 이제 포함된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스택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인 형태들 맨 위에 쌓여 있는 요게 먼저 이제 적용이 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걸 이제 하나의 스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컬러에 대한 속성들이 그린이 먼저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레드가 먼저 쌓였죠. 그러면 이제 요 레드가 먼저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구조는 1번, 2번, 3번 했다. 그러면 맨 첫 번째 3번이 먼저 나오는 이와 같은 리포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last input, first output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보통 프로그램 작업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가 이런 큐 그리고 아니 스텝 뭐 이제 스택 구조로 갖다 볼 수 있고요. 큐 구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막혀 있고요. 위쪽이 이제 하나의 이게 입구하고 출구가 이제 하나죠. 근데 이제 요 이제 기본적인 큐 구조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갖다가 1, 2, 3을 갖다 입력을 했을 때 요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하니까 첫 번째 요 1이 먼저 나오는 형태들. 그래서 얘는 이제 P4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first input, first output 이와 같은 구조를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우리가 이제 번호표를 뽑게 되면 내가 이제 일본 번호표 뽑았을 때 먼저 처리해주는 이와 같은 구조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스택과 큐 구조.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와 같은 구조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스타일 시트를 갖다 포함시켰을 때 인라인 스타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이 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를 이와 같이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이제 중첩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처리되는 형태들을 갖다 봤을 때 얘가 먼저 쌓이고 그 다음 쌓이고 그 다음 쌓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레드, 옐로우, 옐로우 있는 블루가 그래서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 동일한 거를 P를 갖다 이제 선택해서 여러 개를 갖다 적용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적용된 형태가 이제 적용되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스택 구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CSS를 갖다 적용했을 때 기본적인 이제 우선순위를 갖다 봤을 때 인라인 스타일 방식 그리고 내부 스타일 방식, 외부 스타일 방식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요렇게 이제 HTML 문서를 갖다 기본적으로 파싱 과정을 갖다 기본적으로 거쳤을 때 그래서 뭐 HTML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돔트를 갖다 생성시키고 또 이제 CSS를 갖다 만나게 되면 이제 CSS에 대한 객체 모델을 갖다 생성시키는 이와 같은 이제 파싱 과정을 갖다 이제 거치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웹 브라우저 동작 과정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요 이제 내부 스타일 시트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쌓이죠. 근데 이제 외부 스타일 시트 쪽에서 컬러 그린 요게 이제 맨 마지막에 쌓여서 요 그린이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이와 같은 규정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스타일 시트하고 외부 스타일 시트를 했을 때 포함되는 순서에 따라서 기본적인 스택 구조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HTML 문서 쪽에서 무조건 내부 스타일이 외부 스타일보다 우선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그 CSS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이제 CSS를 이제 포함시키는 HTML 문서에다 포함시키는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포함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CSS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방식 어떤 순서로 적용이 되는지를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CSS를 통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꾸미려고 하는 여러 가지 태그라든지 어떤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방식들. 이제 CSS 쪽에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이제 CSS 선택자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CSS 선택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자들을 갖다가 좀 보고요. 그리고 조합 그리고 여러 가지 속성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CSS 선택자를 갖다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HTML 문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할 때 CSS에서 내부, 외부 그리고 인라인 방식을 갖다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이런 선택자 여기에 대한 속성과 값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SS를 통해 가서 어떤 특정 태그라든지 영역을 갖다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자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선택자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제 아스테리크 문자를 하게 되면 모든 태그에다가 내가 지정한 스타일 시트를 갖다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p 태그라든지 뭐 앵커 태그라든지 모든 태그, 요 바디부터 시작해서 바디 태그 h1, p 이와 같은 모든 태그들에다가 컬러는 화이트로,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가 블랙으로 되어 있죠. 어디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모든 태그에 대하니까 요 바디 태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뭘로? 블랙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H1 태그도 백그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블랙 그리고 컬러는 화이트로 그러니까 헬로 월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형태들 요 P 태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HTML 문서 여기 이제 요 바디 쪽에 있는 모든 태그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여기 요 바디 태그도 포함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 선택자. 그래서 이런 전체 선택자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웹페이지 HTML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서식을 기본 속성 값들을 갖다 주는 형태들로 지정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본 선택자에서 태그 선택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었던 것처럼 자, 기본적인 그 선택 그리고 이 특정 태그에다가 내가 이와 같은 속성과 값을 적용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 HTML 문서 안에 있는 이 H1 태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는 블랙으로 하고 컬러는 화이트로.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전체를 갖다 이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태그들에 다 적용을 시켰고요. 모든 태그들에 적용을 시키지 않고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특정 태그만을 선택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얘를 갖다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개를 갖다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H1이라든지 내가 이제 이 그 백그라운드하고 컬러를 갖다가 뭐 H1, 콤마하고 P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갖다 적용하실 때는 이와 같이 쉼표를 갖다 적용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태그 선택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늘 사용해 왔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요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그 H1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특정 태그만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개를 갖다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H1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P 태그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H1 태그 그리고 P 태그에 대해서 요 두 개에 대해서 백그라운드하고 컬러를 갖다 동시에 적용시키는 이와 같은 작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봐보면 지금 H1 태그와 P 태그에 대해서 각각 백그라운드하고 컬러가 지정된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만약 내가 H1만 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 자료에서 언급한 예제처럼 자 H1 태그에 대해서만 백그라운드하고 컬러가 적용되는 형태를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특정 태그에다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 개의 태그에다 이제 적용을 시킬 때는 여러분들이 쉼표를 갖다가 이렇게 콤마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지정해서 동일한 서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선택자하고 태그 선택자 같은 경우 가장 기본적인 선택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HTML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문서 구조 쪽에서 보지 않았던 이제 선택자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D 선택자하고 클래스 선택자라는 게 있습니다. ID 선택자하고 이렇게 이제 클래스 선택자가 있는데, 자, 그 ID 태그하고요. 클래스 ID 선택자하고요. 자, 그 클래스 선택자하고 큰 차이는 우리가 이제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태그에다만 한정시키지 않고요. 이제 그 지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갖다 볼 수 있겠고, 자 근데 이제 ID 선택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영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ID 속성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갖다 이제 동적으로 제한한다든지 뭐 div 태그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적용을 시킨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 ID 선택자를 갖다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HTML 태그가 아니고요. 이제 내가 만든 속성을 갖다 이제 하나 만든다. ID나 클래스 선택자는. 그래서 이제 ID 선택자는 샵하고 여기다가 ID 선택자를 이름을 내가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TML 문서에서 요 지정된 이 ID 선택자에 대해서 속성과 값을 갖다 지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제 샘플 예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페이지에 대한 이제 공간 분할을 갖다 하기 위해서 시멘트웹 방식으로 해서 헤더라든지 푸터라든지 이와 같은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그 공간 분할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자 헤더 라는 ID 선택자, 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섹션, 푸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그 헤더에 대한 ID 선택자가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속성으로, 자 내비에 대해서 어떤 속성으로, 섹션 쪽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자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공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로 이제 정렬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들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푸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정한 형태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 요 div 공간 분할된 요 부분에 대해서 ID 선택자를 적용해서 헤더라고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위쪽에서 적용했었던 ID 선택자로 지정해둔 그런 서식들이 적용되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 블럭에 대해서 각각 이제 적용되는 이 같은 방식들을 갖다가 우리가 ID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ID 선택자하고 클래스 선택자의 큰 차이점을 갖다 그 이야기하기 위해서 클래스 선택자를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이런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는 특정 태그에다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H1 태그에다고 li라든지 이런 리스트, 그래서 여러 개의 어느 태그에든지 어떤 특정 태그에 한정하지 않고요. 어느 태그에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 선택자를 갖다 만들 때는 이렇게 구두점, 점하고 클래스 이름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이 클래스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속성과 어떤 값으로 지정할 건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로 지정된 요 태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iClicks에 대한 클래스 선택자로 지정이 되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H1 태그하고 li 태그가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컬러 화이트로 지정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태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SS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자, 전체 선택자, 아스테리크 문자고요. 태그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특정 태그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자, 클래스 선택자하고 아이디 선택자. 근데 이제 이 클래스 선택자하고 아이디 선택자 같은 경우 클래스에서는 어떤 특정 태그만이 아니고 어느 태그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선택자를 갖다 만들려고 할 때는 구두점하고 클래스 명을 갖다 주시면 되고요. 아이디 선택자 같은 경우는 샵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아이디 선택자를 갖다 적용할 수 있는 이유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CSS 선택자를 갖다 만드는 더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조합 선택자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HTML 문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 뭐 시작 태그가 있고 닫는 태그, 그러니까 이제 바디 태그가 있고 바디 태그가 이렇게 닫잖아요. 또 이제 이 내부에서도 또 시작 태그가 있을 거고 닫는 태그가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 안에 단독 태그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겹겹이 이제 쌓여 있는 이와 같은 형태들 갖다 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지정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태그들에다가 이런 스타일들을 갖다 적용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조합 선택자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은 태그들이 방금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제일 위에 있는 거, 이걸 페어런트 부모 프로 뭐 이제 이런 뭐 이제 뭐 태그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자손이 뻗은 형태들, 여기서 또 이제 또 요 안에 또 UL 또 안에 LI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직계 자손입니다. 요 div라는 이제 이 공간문화 요 태그에 바로 직계 자손들을 갖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직계 자손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간 전체에 대해서 후손이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 이 LI라든지 이런 리스트, 요거는 같은 동일한 형제 관계의 이유 같은 이제 태그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관계성을 갖다 봤을 때 부모 태그라든지 자손 태그, 그리고 이런 자손의 자손, 후손 태그들을 갖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택자 A, B 해가지고 후손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자 B가 A에 무조건 이제 포함됐을 때 이런 식으로 H2가 div 태그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방식으로 해서 지정하는 후손 선택자라는 개념을 갖다 좀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손 선택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직계 자손, 직계 바로 이제 붙어있는 이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자, 동의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이제 동일한 형제 관계에 있는 태그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자손 선택자하고 동의 선택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화살표방으로 그래서 이제 A 태그의 직계 자손, B 태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속성을 갖다 지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손 선택자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동의 선택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선택자 A 밑에 있는 이 또 이제 B라는 선택자 같은 형제의 이제 그와 같은 모든 노드들에다가 적용을 시키겠다. 모아서 이런 이제 틸드 형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A 선택자에서 바로 직계인 이제 형제 관계인 선택자 B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형태들. 그래서 후손, 자손, 동의, 약간 이제 헷갈리는 이제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자, 요거를 이제 그 강의 자료에 있는 그 샘플 예제로 해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ID 선택자를 통해서 지금 저 헤더라든지 섹션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자, 요 H1 태그에 대해서 헤더하고 섹션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켰는데, 이 div라는 요 태그에 여러 가지 후손들이 다 있죠. 여기서 H1하고 di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직계 관계의 이런 이제 자손이 될 거고요. 여기서 뻗어나간 이제 div 쪽에서 또 뻗어나간 H1이라는 이와 같은
태그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후손 선택자 같은 경우는 이 h1 태그, div 태그, 이 h1 태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헤더 id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뭘로 옐로우로 지정하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옐로우로 지정되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섹션 쪽에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H1 해가지고 태그가 기본적으로 기본 선택자로 지정되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이제 자손에 대한 기본적인 선택자를 갖다가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자손 선택자를 갖다 할 때 이렇게 이제 화살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body 태그 밑에 div 태그 밑에 있는 h1. 그러면 이제 이 부모 자식 관계를 만족하는 이 h1 태그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다? 컬러를 레드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겠다. 이 헤더하고 섹션 같은 경우는 헤더하고 섹션 즉 id 선택자 밑에 있는 h1하고 h1 태그에다가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div 태그에서 id가 헤더죠. 헤더 밑에 있는 바로 직계 자손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계 자손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h1이라는 요 태그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시키는 형태들이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도 h1이 있죠. 근데 얘는 여기서 id 헤더 여기에서 뻗어나간 후손이 되겠죠. 얘가 이제 이게 바로 직계 자손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CSS, 이 H1 태그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죠.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백그라운드가 뭘로? 옐로우로 이렇게 지정된 형태들, 이 CSS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션 쪽에서 H1, 요 직계, 요 H1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한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 웹 프로그래밍하고 기본 선택자가 텍스트가 레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body 태그에 div에 h1 태그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같은 경우도 body 태그에 그 자손 div, 요 div에 h1이 있죠. 얘도 여기서 뻗어나가서 div 그리고 자손 h1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이제 자손 선택자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자손 선택자 이렇게 이제 테이블 태그를 갖다 했을 때 테이블 밑에 tr 그 다음에 th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테이블 tr td 헤더 쪽 같은 경우는 th를 갖다 쓴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테이블 태그를 갖다 적용할 때는 자손 선택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걸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그 th 쪽에다가 컬러 텍스트를 갖다 레드로 이제 하겠다고 지정을 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레드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이 안 돼 있는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헤더 쪽에서. 그래서 이 테이블 태그 안에다 테이블에서 테이블 태그에다가는 자손 선택자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합 선택자 쪽에서 동의 선택자 같은 경우는 형제관계란 말이에요. 형제관계.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요 물결 표시하고 이 플러스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H1 쪽에서 지금 이제 동일한 이제 형제 관계에 있는 H3라는 이제 이 태그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다? 컬러를 블루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H1하고 같은 형제
같은 선상에 있는 태그를 갖다가 H3를 갖다 보게 되면 여기도 H3, H3, H3 여기도 이제 H3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뭘로 지정하겠다? 텍스트 컬러를 갖다 이제 블루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다 블루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형태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H1부터 H2, H3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이 물결 표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H1에서 H1부터 H2, H3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물결 표시를 그러니까 H1, H2, H3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H1 태그하고 같은 형제 관계에 있는 모든 H3에 대한 태그에 대한 컬러를 내가 뭘로 하겠다? 이제 블루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는 H1 태그하고 형제 관계에 있는 가장 첫 번째 H3 태그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H1의 바로 H1과 지금 이제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H3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만 첫 번째 H3에 대해서만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뭘로 지정하겠다? 옐로우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H1 태그하고 형제 관계를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얘는 H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적용이 안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 선택자에서 이 물결 표시하고 이 플러스는 하나만 물결 표시는 모두 형제 태그들을 갖다가 지정하는 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선택자하고 조합 선택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속성 선택자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속성 선택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HTML 문서에다가 인라인 방식으로 해서 스타일 속성을 갖다 지정하는 방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행해서 우리가 살펴본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속성 선택자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지정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선택자가 있고 여기에 속성과 값을 지정한 태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속성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성에서 이 속성에 대한 값을 지정 안 했으니까 이 속성에 대한 모든 태그들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 예를 들어서 자, 인풋 태그에다가 타입 속성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인풋 태그에 이제 타입만 지정하게 되면 뭐 텍스트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레디오 버튼이라든지 모든 타입들에 대해서 내가 지정한 속성과 값이 지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값하고 일치하는 거. 만약 이제 타입 텍스트로 했어요. 그래서 인풋에 대한 기본적인 거에서 텍스트에 대한 인풋 이와 같은 이제 속성을 갖다 일치하는 동일한 태그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속성 선택자를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자 선택자. 자, 이거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문자열, 특정 문자라고 이제 일치시키는 형태들, 보통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하다 보면요, 웹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된 여러 가지 할 때도 뭐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값으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뭐 일치하는 거, 부분 뭐 일치한다든지 이유 같은 것들을 갖다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자, 이런 문자열 속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단어로 포함된 형태들을 갖다가 하는 형태들. 자, 그래서 물결 표시하고 이퀄했죠. 이거는 이제 버티컬 바에서 이퀄했단 말이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구분자가 있어요. 구분자. 이제 공백으로 있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하이픈으로 이렇게 있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갖다 했을 때요, 어떤 이제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성적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총점이 이렇게 있고 뭐 평균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를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백을 줬죠. 이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구분자라고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백들로 구분된 속성 값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 물결 표시 틸드에서 이퀄 이와 같이 할 수 있고요. 얘는 버티컬 바에서 니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전화번호 같은 경우 보면 뭐 010에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하면 이 전화번호하고 사이에서 국번이라든지 이런 이제 번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픈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형태들 이런 이제 구분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들 이런 유형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에 대한 속성 값 단어를 갖다 이제 포함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자를 속성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얘는 이제 캐럿교라든지 여기서 달러 그리고 아스테리크 문자 이와 같은 형태들인데 저희는 이제 그 특정 값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뭐 h로 했다 그러면 뭐 h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내가 지정한 값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달러로 하게 되면 어떤 값으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 값이 맨 끝이야 되겠죠. 이제 끝으로 하는 형태들. 그리고 이제 아스테리크 문자 같은 경우는 부분, 이 일부분의 문자만이라도 포함하고 있냐라는 형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도 가끔 이제 보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뭐 정규 표현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잡아낸다든지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간단한 샘플 예제로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적용해서 한번 봐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속성 선택자를 갖다 적용한 이제 가장 간단한 샘플, 그래서 이제 타입 속성에서 값 그랬을 때 뭐 타입하고 텍스트 형태, 그래서 이 텍스트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그러니까 얘가 옐로우로 나오고요. 타입 패스워드, 그래서 실버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들을 간단한 거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헷갈린 것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이제 그 문자 속성 선택자를 갖다 이용했을 때 지금 이제 텍스트를 갖다 이제 적용을 시키는 형태들, 이와 같은 이제 속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p 태그에서 속성 텍스트에 대해서는 값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컬러 레드로 얘를 갖다 이제 다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를 좀 시각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3-10번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자, 우리가 요 예제를 하나씩 이제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CSS 쪽에서 여러 개의 부분을 갖다가 주석을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그 처음에 하나만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속성 선택자 쪽에서 문자를 관련된 그 속성 선택자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p 태그의 속성 값이 텍스트인 거에 대해서 컬러를 다 뭘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도 다 p죠. p하고 텍스트란 말이에요. 이 값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속성에 대해서 모두 다 뭐 하겠다. 컬러 레드로 적용을 시키겠다. 라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기서 p 텍스트에서 값이 테스트인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문자 속성 선택자를 갖다 이제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어디만 바뀌냐면 여기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p 텍스트가 컬러가 레드인 것은 이제 그대로 뒀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텍스트의 속성 값이 뭐다, 테스트인 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갖다 퍼플러해서 자주색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색깔은
텍스트는 이제 옐로우로 이제 바꾼 형태들이고요. 그러면 이 속성 텍스트 속성에서 테스트인 것은 여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갖다가 자주색으로 바꾸고 텍스트 컬러는 옐로우로 바꾸는 형태들, 이 부분만 바뀐 형태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 요 핏에 대한 기본적인 건 그대로 두고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나씩 추가적으로 바꿔가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이제 그 눈으로 이제 직접 확인해 보면서 하면 여기 이제 복잡한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보시면 이제 그 텍스트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물결 표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한번 봐봅시다. 텍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그 틸드 했을 때 이제 하이에서 뭘로 공백으로 구분된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라는 문자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공백이죠.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 다음에 이제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버티컬 바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요 그 P 태그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틸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으로 구분된 요 부분이니까 지금 이제 자 리스트 매칭 해가지고 요 부분이 그린하고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자 요 부분에서 두 개를 갖다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을 해가지고 두 개를 갖다 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하고 서로 달라지죠. 똑같은 이제 하이지만 얘는 이제 공백 구분이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백 구분이고 얘는 자 하이픈으로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하이픈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계속해서 각각의 것들을 갖다 이제 차이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보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작한다든지 뭐 끝난다든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보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결과값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봐보게 되면 자, 지금 요 예제에서 지금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캐럿교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이미지로 시작하는 것 테스트 속성에서 이미지로 값이 시작하는 게 이 부분이죠.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로 시작하고 뒤에는 어떤 게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문자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그라운드하고 컬러를 갖다 지정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두 개가 지정된 형태들. 자, 근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까지 우리가 다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다 주석을 제거를 하고요. 얘를 갖다 실행을 했을 때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각각의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이미지로 했던 거에서 지금 요 두 부분이 아까 이제 이미지로 시작하는 부분이 아까 바뀌었었죠. 근데 여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끝나는 겁니다. .png 확장자가 png.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ng 그러면 이미지로 시작하는 것들 중에서도 .png라는 확장자로 끝나는 부분에서는 그레이하고 옐로우로 그러면 요 부분만 바뀌죠.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뭐 기본적으로 레드였는데 그레이로 바뀌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이고요. 자, 이 그 아스트리크 문자는 부분 문자입니다. 헬로우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문자예요. 근데 대소 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 대문자 헬로우로 시작하는 문자열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소문자 헬로우도 대소문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HTML에서는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핑크하고 옐로우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실행 결과 값을 통해 가지고
그 속성 선택자 쪽에서 문자 속성 선택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기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택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가상 선택자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상 선택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선택자 CSS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핑을 갖다 하려고 할 때 마우스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고요. 어떤 텍스트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놨더니 글자 색깔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마우스로 해서 어떤 특정을 갖다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색깔이 바뀐다든지, 이런 이벤트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들도 우리가 이제 가상 선택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링크 관련된 것, 링크도 우리가 이제 클릭한다든지,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들의 가상 선택자를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같이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상 선택자 같은 경우는 HTML 문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식이에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태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지 않는데, 앞에서 제가 이제 목차 쪽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마우스 이벤트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타일 시트가 이제 그 다르게 이제 적용되는 그와 같은 형태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태 선택자, 만약 인풋 같은 이런 태그들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인풋 태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인풋 태그에다가 이제 커서를 우리가 이제 놓아뒀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태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의 상태 선택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그들에 대해서 이제 뭐 구조 선택자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제 관계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차일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문자를 갖다 선택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가 보시면 뭐 첫 번째만 이렇게 큰 문자로 하고 그 뒤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특정 문자를 갖다 조작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 그리고 또 이제 부정 선택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정된 값들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이와 같은 이제 다양한 이제 가상 선택자들을 갖다가 제공을 한다라는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가상 선택자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이제 이벤트 선택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가상 선택자 할 때도 마우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서식을 갖다 변화를 줄 거냐, 그죠? 뭐 헤이버라든지 액티브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웹사이트, 이런 웹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영역 안에 들어가죠. 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컬러를 갖다 레드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클릭한다든지 이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이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반응 선택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요거를 이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직접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한번 직접 한번 봐봅시다. 자, 얘를 기본적으로 가져왔을 때, 자, index.html 쪽에서 자, 이와 같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그 뭐 스타일을 갖다가 반응 선택자로 하는 게 자, 헤이버 그리고 액티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했다고요. 자, 헤이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h1 태그 여기 안에 이렇게 가면 마우스가 이 h1 태그 영역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 H1이라는 요 태그가 감싸고 있는 이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영역 안으로 마우스가 들어왔을 때 텍스트에 대한 컬러를 뭘로? 레드로 이렇게 바꿔주겠다. 또 내가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했어요. 클릭했다 떼죠. 클릭하고 떼고 클릭했을 때는 블루로 바꾸고 클릭을 이벤트가 마우스 오버돼 가지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이제 마우스 이벤트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 효과에 따라서 어떻게 서식이 적용이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또 자주 하는 게 링크죠. 앵커 태그에 대해서 하이퍼링크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다 이제 속성들을 갖다가 링크라든지 뭐 PPT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방문을 했냐 안 했냐가 이렇게 궁금하다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링크 태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기본 디폴트로 이제 그 파란색으로 지정된다는데, 반복된 걸 갖다가 이제 내가 방문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레드로 바꾼다든지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적용을 한번 시켜 봤을 때,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방문했던 사이트, 클릭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형태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방문했던 이제 기록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 인터넷 기록을 전체를 다 삭제를 하고요. 보면 자, 인터넷 내가 이제 방문했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초기화를 갖다 시켰기 때문에 지금 링크 앵커 태그로 링크되어 있는 것들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갔다 오게 되면 자, 요게 지금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레드로 바뀌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앵커 태그 링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제 방문이라든지 방문자가 이제 뭐 방문한 곳 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한다든지 방문 안 한 곳들을 내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링크 태그를 갖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레퍼런스를 하이픈을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이렇게 표현해 주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상태 선택자를 갖다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소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인풋 태그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인풋 태그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디세이블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들인데, 그러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하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보여주게 되면 활성화된 영역하고 비활성화된 영역을 갖다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활성화된 영역하고 비활성화된 영역을 서로 이제 색깔을 갖다 할 수 있겠고요. 또 사용자가 이렇게 커서를 여기다가 이제 두게 되면 이제 뭐 이제 커서 이제 포커스가 이제 어디에 맞춰졌냐,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체크박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체크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식으로 이제 지정을 할 거냐,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것들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자, 이 예제 같은 경우도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한번 봐보게 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활성화된 영역하고 비활성화된 영역, 그리고 내가 커서를 여기다 뒀을 때 커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오렌지색으로 바꾼다든지, 이걸 갖다 이제 포커스를 이쪽으로 바꾸게 되면 다시 원래 기본색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갖다 적용시키는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가상 선택자 쪽에서 기본적인 이벤트 라든지 뭐 상태 선택자를 갖다 기본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라든지 링크에 대해서 인풋이라든지 이런 상태 태그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가상 선택자 쪽에서 이제 구조 선택자라는 거를 갖다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개를 갖다 이제 겹친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여러 개들이 있다고요. 태그들이.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특정 태그에 대해서 형제 관계 있는 거에 대해서 특정 위치에 있는 태그에 대해다가 선택지를 갖다 지정할 수 있는 이유 같은 형태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적인 선택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뭐 자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형제 관계, 뭐 후손 관계, 부모 이런 선택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병행해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조합 선택자 쪽에서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이제 병행해서 이제 같이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차일드라든지 라스트 차일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위치하고 있는 형제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형제. 그래서 형제 관계에 있을 때 노드들이 뭐 태그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first child 하게 되면 첫 번째 태그, last child 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자, nth chil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요일로 했을 때 뭐 n번째 특정 위치에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nth last child 하게 되면 뭐 n번째 이제 D에서 그래서 기준점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러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에서 순서를 갖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last child 같은 경우는 맨 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번째 있는 이제 그 태그를 갖다 지정하냐. 그래서 이제 시작점을 어디로 해가지고 이제 선택하냐. 이와 같은 이제 구조적인 차이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선택자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을 갖다 익히기 위해서 자, 샘플 예제로 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nth child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1, 2, 3, 4 했단 말이에요. 이 p 태그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nth child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열 쪽에서 이제 몇 번째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있을 때 이제 폰트 사이즈를 갖다가 얘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뭐 100, 150, 200%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3, 4가 보면 CSS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150, 200 그래서 이제 특정 지정 그래서 이제 형제 관계에 있는 이런 그 태그들 중에서 특정 n번째에 있는 태그들을 갖다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서식으로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방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같은 경우는 퍼센트, 백분율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킨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HTML, CSS라든가 이런 HTML 문서 쪽에서 기본적으로 뭐 상대적인 크기를 할 때 EM이라든지 뭐 퍼센트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5, 뭐 2.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150, 200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갖다 표현하는 이제 기본적인 표시 방법의 차이다. 이제 그것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절대적인 크기는 이제 픽셀로 지정하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픽셀에 대한 형태들을 갖다가 각각의 차이점들, 그래서 백분율로 한다든지 EM으로 한다든지 절대적인 크기, 뭐 픽셀로 해서 지정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크기 지정 방법을 이제 일반 구조 선택자하고 조합을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형태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시켰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 태그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리스트 쪽에서 지금 이제 li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갖다 했을 때 하나, 둘, 셋, 7개, 총 7개의 형제 관계에 있는 태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UL, OL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한 줄씩 이제 기본적으로 먹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자, 블록 형식을 갖다 이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적용을 시킨 형태들을 갖다 보게 되면, 자,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이 UL 리스트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갖다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요게 이제 그 연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나오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정한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하지 않게 되면 얘가 이제 한 줄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구조 선택자를 갖다 봤을 때 퍼스트 차일드하고 라스트 차일드를 갖다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li 했을 때 첫 번째 퍼스트 차일드니까 요 첫 번째 li가 되겠죠. 라스트 차일드 같은 경우는 요 마지막 번째. 요거를 갖다 이제 보드 레디우스를 갖다 기본적으로 이제 곡선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형태들. 지금 보시면 이제 요렇게 곡선이 같고 이렇게 곡선이 같죠. 그래서 이제 10픽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1, 2, 3, 4 했을 때 얘가 이제 10픽셀을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 라스트 차일드에서 이 마지막 7번째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픽셀을 갖다 줬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를 갖다 이제 곡선을 갖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수열 형식으로 해가지고 nth child 해가지고 얘를 갖다 2의 n이라든지 2의 n 플러스 1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해서 짝수 위치에 있는 것 같고 홀수 위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옐로우하고 이제 실버로 지정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뭐 네 번째,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로 지정되어 있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en 플러스 1을 해서 홀수에 있는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실버로 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이와 같은 이제 일반 구조 선택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반 그 구조 선택자하고는 약간 이제 비슷한 형태들인데 태그의 형태들까지 이제 구분하는 형태 구조 선택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조 선택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태그 형태를 갖다 이제 구별해서 태그별로 해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값들을 갖다 이제 타입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퍼스트라든지 라스트라든지 엔스라든지 기본적인 형태들은 일반 구조 선택자하고 이제 비슷하고요. 그래서 H1이라든지 H2, H3에 대해서 H1의 첫 번째 타입 요거를 갖다 기본적으로 뭘로 하겠다? 레드로 하겠다. H2 첫 번째 레드. 그러면 H1이 있고 여기도 H1이 있고 H2가 있고 H2, H3 이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 그랬을 때 첫 번째 거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레드 값으로 바꾸는 이와 같은 작업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SS 선택자들을 갖다 쭉 나열 형식으로 문법적인 정리를 갖다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기타 이제 그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문자 레드 해가지고 뭐 문자라든지 라인으로 해서 그 줄을 갖다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드라든지 라인에서 태그 내부에 있는 첫 번째 글자라든가 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 문자 선택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문자에 관련된 선택자들도 좀 봤었던 형태들이고요. 반응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드래그한 그 글자들에 대해서 뭐 셀렉션을 통해서 값의 이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보여주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샘플 예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자, p 태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퍼스트 레더라든지 라인, 뭐 셀렉션 이렇게 지정했다고요. 그러면 이 p 태그의 첫 번째 p 태그의
이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는 자 3M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보여주는 형태들을 갖다 볼 수가 있는 형태들. 그래서 이 부분들만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글자만 이제 크게 하는 형태들이고요.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는 이제 블루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p 태그 안에서도 얘가 기본적으로 몇 줄입니까? 얘가 한 줄이고 얘가 두 줄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이제 BR 태그로 이렇게 구별했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에 대해서만 내가 뭘로 지정하겠다? 블루로 지정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이 자 블루로 지정한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셀렉션 같은 경우는 드래그를 갖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정확히 이제 PPT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보는 것들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니까요. 자, 예제 3-16에 대한 결과는 직접 실행해서 우리가 이제 드래그 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시각적으로 한번 봐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16을 갖다가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갖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태잖아요.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 쪽에서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얘를 갖다 드래그를 갖다 하게 되면 이 셀렉션 쪽에서 백그라운드는 실버로 그리고 컬러는 레드로 이렇게 이제 셀렉션 P 태그에 대해서 사용자가 드래그한 거 백그라운드 실버 레드로 이렇게 이제 지정한 형태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자 각각의 이제 드래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그 기본적인 문자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문자 그리고 줄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not 부정 선택자를 갖다 이용해서요. 그래서 이제 모든 선택자에서 적용한 걸 갖다 이제 부정해서 해제한다든지 반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나머지 기타 선택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는 거에서는 우리가 CSS 쪽에서 기본적으로 서식을 갖다 적용하기 위한 CSS 선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선택자라든지 조합 속성 그리고 HTML 쪽에서는 문서 쪽에는 아니지만 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상 선택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CSS 선택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법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